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 잔고는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84원을 찍었고요. 외국인들은 작년 한 해 동안만 30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1997년 IMF 때처럼 말이죠. 그때 누군가는 길바닥에 나앉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시기에 자산을 30배 불렸거든요. 차이는 단 하나, 준비였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엔 5개의 시한폭탄이 동시에 작동 중인데요. 하나만 터져도 연쇄 폭발이 시작됩니다. 부자들은 이미 움직였고요. 당신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10년 뒤 당신의 미래는 오늘 이 순간, 지금부터 결정됩니다. 1997년 겨울을 기억하시나요? 평범한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사장님들이 통곡했죠. 금 모으기 운동에 온 국민이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시 30대였던 김 과장은 월급쟁이였는데요. 회사가 부도나면서 집까지 날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삼켰죠. 대출금 2억 원이 목을 조였고 이자만 매달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결국 집을 경매로 넘기고 전셋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학원을 그만뒀고 가족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국가적 트라우마였죠. 반면 같은 동네에 살던 박 사장은 달랐습니다. 1년 전부터 사업을 정리하고 현금 5억 원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주변에선 미쳤다고 했습니다. 경기 좋은데 왜 그러냐고요. 친구들은 박 사장을 겁쟁이라고 비웃었죠. 지금이 돈 벌 타이밍인데 현금만 쥐고 있냐면서요. 하지만 박 사장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터졌을 때 헐값에 나온 상가 건물들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죠. 평당 300만 원 하던 건물이 100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에 건물 3채, 지방에 상가 2채를 매입했습니다. 10년 뒤 김 과장은 여전히 월급쟁이였고 박 사장은 건물주 5채를 보유한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시세만 합쳐도 150억 원이 넘었죠. 이 둘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아닙니다. 준비였습니다. 부자들은 감당 못할 빚 대신 현금을 쥐고 있었거든요. 위기는 불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준비 안 된 사람한테서 준비된 사람에게로 불을 옮기는 과정일 뿐이죠. 역사는 이걸 반복해서 증명해왔습니다. 1997년이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신호들이 켜지고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신 통장 잔고가 얼마죠? 주택담보대출은요? 신용대출은요? 매달 나가는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만약 내일 당장 수입이 끊긴다면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3개월? 6개월? 아니면 한 달도 안 되나요? 이 질문에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84원을 찍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만 30조 원어치를 팔아치웠고요. 코스피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1997년 직전과 똑같은 빨간불이 5개나 켜졌습니다. 첫 번째 경고등, 환율입니다. 두 번째, 역대 최악의 가계부채입니다. 세 번째, 냉혹한 외국인 자본 이탈이고요. 네 번째는 중국발 충격, 다섯 번째는 내수 붕괴입니다. 이 5개의 시한폭탄 중 하나라도 잘못 건드려지면 연쇄 폭발이 시작됩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 당신의 집, 당신의 월급이 모두 이 폭탄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나요? 1997년에도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IMF가 오겠어? 하지만 왔죠. 그리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모두 쓸려갔습니다. 강남에서 잘 나가던 중견기업 사장님들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됐고요. 30년 다닌 대기업 직원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반면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바닥난 자산을 쓸어 담았죠. 똑같은 아파트가 5억에서 1억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은 서너 채씩 사들였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고등은 이미 켜졌고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됐나요? 아니면 또다시 쓸려갈 건가요? 돈은 정직합니다.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돈을 두면 이자 수익도 낮고 환율 리스크까지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바꿨을 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자금을 미국으로 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셀코리아 현상입니다. 작년 한 해만 30조 원이 빠져났다고 했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이건 곧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고 전기세가 오릅니다. 월급을 제외한 모든 게 오르는 거죠. 1997년 당시 환율이 800원에서 19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2배가 넘게 뛴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났는지 아시죠?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배로 뛰었고 기름값은 3배로 올랐습니다. 서민들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당시 월급 200만 원 받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IMF 전에는 그 돈으로 가족 4명이 먹고 살 만했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폭등하면서 같은 20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장을 보면 카트가 텅텅 비었고 고기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1484원이라는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 가치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고 1,600원을 넘고 1,700원을 향해 간다면요? 당신 통장의 100만 원은 실질 가치로 따지면 80만 원,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해외여행? 꿈도 꾸지 마세요. 수입 식자재, 사치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시한폭탄, 환율 발작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가계빚이 1,900조 원입니다. 국민 1인 3,70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시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 집 대출 이자가 한 달에 얼마 나가나요? 50만 원? 100만 원? 평균 대출금리 5%로 계산하면 전 국민이 1년에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가 95조 원입니다. 90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5%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그 돈이 매년 국민 주머니에서 은행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이 과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이고요. 아파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대출 4억 원 받았죠. 금리가 3%일 때는 이자가 월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감당할 만했어요. 그런데 금리가 5%로 오르면서 이자가 월 167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67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이 과장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결국 이 과장은 저축을 중단했고 아이 학원비를 줄였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꾸고 휴가도 포기했죠. 그런데 이 과장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전국의 수백만 명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월급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니 쓸 돈이 없습니다. 소비가 줄어들죠. 식당은 손님이 없고 백화점은 한산하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축을 깨기 시작합니다. 비상금을 털어서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메웁니다. 결국 경제가 말라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채 폭탄이 일으키는 악순환입니다. 소비 위축, 내수 침체, 기업 부도, 실업률 증가, 그리고 다시 소비 위축. 이 고리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돈을 빼내갑니다. 하루에 수천억, 1년에 수십조 원씩 말이죠. 한미 금리차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가가 폭락합니다. 코스피가 2,500에서 2,000으로 다시 1,500으로 떨어지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은행도 돈을 안 빌려주고 투자자들도 등을 돌립니다. 신용 경색이 시작되는 겁니다. 1997년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코스피가 800에서 280까지 추락했습니다. 3분의 2 토막이 난 거죠. 당시 주식에 몰빵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던 50대 박 씨는 1,500원만 남기고 다 날렸습니다. 노후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는 결국 경비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윈십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는 신세가 된 겁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작년에 30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했죠? 올해는 더 빠질 겁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 시장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폭락은 단순히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직원들이 해고되고 협력업체들이 연쇄 부도를 맞습니다.
당신이 주식을 안 해도 당신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조조정입니다. 정리해고가 시작되죠. 30년 다닌 대기업 직원도 하루아침에 짐 싸서 나가는 겁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 이게 세 번째 시한폭탄입니다. 이미 불씨는 타오르고 있고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도 독감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부동산 거품이 터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경제 성장률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이 파산했죠. 3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안고 무너졌습니다. 이게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중국이 흔들리면 한국 반도체 수출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화장품도 자동차 부품도 전부 타격을 받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 중국 기업들입니다.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이 기업들이 반도체를 덜 사게 되고 결국 한국 기업들의 매출이 곤두박질칩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대중 수출이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공장 가동률을 낮췄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 월급이 깎이고 비정규직부터 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폭탄과 연결되는 게 바로 내수 붕괴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죠.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소비 엔진이 꺼져가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명동 거리를 걸어보세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거리가 지금은 임대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죠. 식당 주인 김 씨는 월 매출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문을 닫았죠. 20년 운영하던 가게를 접은 겁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카페를 운영하던 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태반이었죠. 내수가 무너지면 기업 도산과 고용 위기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한 5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 제2의 경제 위기가 현실이 됩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인 3천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죠. 왜 그럴까요? 버핏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감지한 겁니다. 대형 헤지펀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에서 방어 태세로 전환하고 있죠. 스마트머니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경제 위기는 부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 안 된 자에서 준비된 자로 부의 주인을 바꾸는 과정일 뿐이죠. 자본주의의 잔인한 규칙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1929년 대공황, 1970년대 오일 쇼크,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경제는 약 18년에서 20년 주기로 한계점에 도달해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지금 18년이 지났죠. 주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현재 주식 가격과 기업 가치의 괴리가 역사상 두 번째로 큽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기술주들은 실적도 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왔으니 기존 경제 법칙은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왔죠? 나스닥이 80%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투자자들은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AI 시대가 왔으니 주가는 계속 오를 거야. 이번엔 다르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번엔 다르다는 대중의 착각 속에서 조용히 현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락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나요? 준비된 자의 편인가요? 아니면 쓸려갈 대중의 일원인가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생존 행동 강령을 반드시 실천하세요. 이게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첫 번째, 현금을 확보하세요. 현금은 위기 시 질식하지 않게 해주는 산소와 같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치 생활비를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고 휴가를 건너뛰고 지출을 극도로 줄이세요. 현금 모으기를 부업처럼 생각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확보된 1년치 현금은 위기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폭락한 자산을 주워 담을 공격 무기가 되죠. 1997년 당시 현금 2억 원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5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샀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가 얼마일까요? 20억이 넘습니다. 현금이 왕입니다. 두 번째, 수입원을 다각화하세요. 본인이 속한 산업과 회사가 경기 침체 시 타격을 받는 곳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요. 월급 외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드세요. 유튜브든 블로그든 프리랜서든 뭐든 좋습니다.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자신감을 줍니다. 한 군데서만 돈이 들어오면 그게 끊기는 순간 끝입니다. 세 번째, 나쁜 빚부터 갚으세요. 변동금리 대출, 신용카드 할부, 리볼빙 같은 고금리 빚을 전력을 다해 가장 먼저 갚아야 합니다. 수입이 줄고 금리가 오르는 위기 상황에서 빚은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됩니다. 부채 상환을 통해 얻는 해방감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자산을 리밸런싱 하세요. 실체 없는 기술주 같은 고위험 자산에 몰빵되어 있다면 현금 흐름이 탄탄하고 필수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으로 옮기세요.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거지가 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바꿔야 합니다. 보험도 점검하세요. 건강보험, 실비보험 같은 최후의 안전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진짜 어른의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 쇼핑 리스트를 만드세요.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 매수할 부동산, 주식 리스트를 미리 공부하고 작성해 두세요. 여섯 번째, 멘탈을 지키세요. 재정적 준비만큼 중요한 게 멘탈입니다. 공포 뉴스만 찾아보는 둠 스크롤링을 멈추세요. 경제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1997년 IMF 때도 모두가 한국 경제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회복했고 10년 뒤에는 더 강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우지수가 반토막 났지만 결국 회복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위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결국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돈을 찍어낼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만 쥐고 있는 건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폭락에는 현금으로 대응하되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보존하는 부동산, 우량 주식, 금 같은 실물 자산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가 돈을 찍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현금은 휴지가 되지만 부동산과 금 같은 실물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한국 자산에만 올인하지 마세요. 달러, 미국 주식 등 국제적으로 자산을 분산하는 게 진정한 방어 전략입니다. 1997년 때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환율 폭등으로 자산이 2배로 불었죠. 800원에 샀던 달러가 1,900원이 됐으니까요.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자산만 가진 사람들은 고통받았지만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한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2026년이든 언제든 위기는 옵니다. 하지만 오늘 제시한 전략, 현금 확보, 빚 줄이기, 수입 다각화, 자산 리밸런싱, 쇼핑 리스트 작성, 멘탈 관리, 이건 위기가 오지 않아도 인생을 탄탄하게 만드는 무조건 이기는 전략입니다. 당신이 이걸 실천하면 위기가 와도 살아남고 위기가 안 와도 더 부유해집니다.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흥청망청할 때 지루하고 외롭게 방주를 짓고 준비했기 때문이죠. 다가올 위기는 미래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부의 질서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준비되었느냐입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질 때 강한 위치에서 기회를 지켜보는 사람이 되세요. 지금 당장 통장을 열고 빚을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작은 준비의 차이가 생존하는 사람과 번영하는 사람을 가릴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부를 지키는 방패가 되길 기원합니다.